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지수도 좋은 아침을 맞이했네요. 어제 오전에 정말 염려 어린 말씀 많이 드렸죠. 11월 말에 이제 지수 리밸런싱의 성격으로 해서 자금이 빠져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인 자금 이탈에서 굉장히 큰 특이점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며칠간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의 포지션 변화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좀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우려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넘어가는 방향입니다. 일단 한국장이랑 아시아장 진행되고 있을 때 한국장 언제 어차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상승,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1.7% 상승, 이제 요렇게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가 나오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서는 외국인은 조금 관망을 했어요. 어느 정도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고, 대신에 이제 기관이 조금 백기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기관이 좀 지갑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코스피 현물 매수에 나섰는데 좀 철저하게 코스피 200 종목 위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좁혀서 이제 자금을 밀어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200에 소속돼 있는 이제 코스피의 가장 중요한 종목들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다 보니까 지수는 강하게 오르는데 이게 골고루 오르는 느낌은 사실 아니었죠. 그래서 매매하기 쉬운 장세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잘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다시 강세장이나 아니면 못해도 수급 섹터는 공략할 수 있는 보합장 이상은 좀 기대를 하면서 가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경보 진돗개를 좀 발령을 했다면 이제 진돗개를 좀 해제해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한 시기는 잘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3만 포인트를 돌파한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아직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세로서 다시금 분위기를 잡아가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보면 좋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특이점은 딱히 크게 없고요.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제 고점 구간 내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항상 자금 흐름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이제 매일 보셔야 돼요. 외국인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오전에 계속 보실 수 없다라고 하시면 오전 11시 정도에 보시면 오전장의 수급 흐름 어떤지 웬만큼 보실 수 있으니까 오전 11시 정도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장 종료될 때 확인하시고,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외국인 작은 흐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함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형주 스윙이라든가 이런 스윙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할 때 안정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해서 좀 즐겁게 우리는 계속해서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조금 미국의 강세장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한 뉴스가 사실 동반이 된 것도 있었어요. 이제 이 두 가지 뉴스로 좁혀서 볼 수가 있는데, 자,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많고 이례적으로 이제 간극이 벌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긴급 대출이라든가 재정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인 무누신 같은 경우에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으니까 미사용 기금은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내로 해서 이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또 한 번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화답하듯이 미 의회에서도 이제 긴급 재난 지원 관련한 이제 자금 재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합의한 안을 마련한 거를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원래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2조 달러 규모였죠.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긴 하지만 일단은 표류하고 있던 이제 지원책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합의점을 잡아가는구나. 그래서 잘하면 이번 달 안으로 해서 미국에서 지원책이 발효가 되면서 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뉴스는 전부 다 이제 미국의 재정 지원책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좀 있어서 시장에 이제 조금 이제 활력을 불어 넣어준 것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회성
일회성 이벤트나 일회성 뉴스로 인해서 지수만 들어올려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외국인의 자금 개입은 정말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 시장이 특히나 굉장히 좀 냉담한 반응이었어요. 철저하게 넣는 곳은 넣고 또 빼는 곳은 계속해서 빼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거의 보합 수준으로 자금 흐름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아직 외국인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더 상방을 볼지 아닐지에 대해서 자금 흐름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동반이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즐거운 뉴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조심해야 될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밌는 뉴스들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요런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 SK가 사업을 참 잘합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결단을 잘 내리시는 건지 아니면 임원진들이나 아니면 책사진들이 굉장히 좀 똘똘하게 큰 그림을 잘 그려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SK와 관련된 기업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사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수소 쪽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한국도 당연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선두를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테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좀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역시도 아직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이 아니겠지만, 이거는 큰 그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 게 수소 경제예요. 근데 그 시작점을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거는 미래 경제 먹거리에서는 정말 큰 우위에 나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수소 생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꼽는다면 그동안은 1번으로 꼽았던 게 당연히 두산퓨얼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사업 추진단까지 신설을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의 사업장 내에서 이제 생산 발생되는 부생 수소를 활용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수소출 가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이게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 성장세가 세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소 테마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힘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서 주요 종목으로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재료가 정말 좋구나. 그리고 수급 흐름도 워낙 좋은 종목이고 최근 구간에서 힘이 워낙 좋은 종목이라 요거는 단기 구간 내에서 공략하기도 굉장히 우호적이다. 지수만 도와준다라고 하는 구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좀 재밌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SK 요즘에 사업 굉장히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K 쪽은 예전에도 한번 짚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업 구조상으로 조금 재밌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SK 라인과 SK 디스커버리 라인이 조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SK 케미칼을 비롯해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이어지는 요쪽 CMO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이제 SK 디스커버리 라인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SK 텔레콤이라든가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바이오팜이라든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SK 알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SK 최태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우선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라든가 이런 것도 지주사 공략으로 나서는 부분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지배구조 도를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실 분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이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국회 이제 정기 내에 이런 이제 예산안이 여야 합의하에 마무리가 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땐 거의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좀 무난하게 예산안이 타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원래 계획이 됐었던 더 큰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아지긴 했지만, 원래 이제 정부에서 원래 내놨던 처음 예산안에 비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빚이 늘어났죠. 2조 규모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또 재난지원금 같은 게 뿌려지는데, 재난지원금이 예전처럼 이제 국민 전체에게 뿌려지는 게 아니고 좀 소상공인 위주로 돌아가야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활력을 이제 좀
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고 적은 돈을 들여서도 가장 큰 경제 상승 효과를 끌어낸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들어가야 될 방향성은 이제 소상공인이나 적자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있는 이제 상인들, 그런 법인들, 그런 사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와주는 자금들에 대해서도 좀 비중을 늘릴 수 있을지 어떤 방향을 보고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가 되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좀 재밌게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예산안으로 내놓은 게 이제 9천억이에요. 자, 9천억이라는 자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이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백신 투여를 위해서 세팅을 하는 이제 예산안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사실 의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9천억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요,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의 판매 단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쪽 백신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백신 예산안이 가리키는 방향성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4분의 1, 5분의 1에 불과한 단가를 자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4달러라고 하는데 4달러를 이 9천억으로 이제 거의 뭐 5천원 환율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눠보게 되면 전 국민이 2회 접종하는 게 6천억밖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더나 화이자의 백신을 3천억 정도 도입을 하고도 나머지 6천억으로 주력으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 제품을 활용을 해서 전 국민을 다 이제 백신 접종할 수 있는 그 정도 물량을 확보한다. 9천억이면 충분하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이 9천억의 자금으로 뭐 모더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국민이 다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보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해 봤을 때도 이 백신 9천억이란 거는 한국 정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아무래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중요한 뉴스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마켓 인사이트로 이제 들어와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시장은 뭐 여전히 좀 이제 고점 구간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상방 강세장을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자금 흐름에서도 조금 너무 크게 염려했던 부분까지는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덜어냈지만 당분간 외인 자금 흐름들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요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현대제철부터 이노베이션까지가 오늘 주요하게 볼 종목들, 그리고 SK하이닉스부터 신풍제약까지가 우리가 매일 본 패시브 종목들이죠. 오늘은 주요 종목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제철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제 리뷰를 한번 올려드렸죠. 현대제철.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점으로 해서 어느 구간을 공략하는지 다 올려드렸으니까 매매 리뷰 내용을 집중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해서 같은 이제 철강 섹터입니다. 철강 섹터의 대장주가 포스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코의 흐름이 우호적으로 간다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뻗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기 위해서 포스코를 함께 보시면서 현대제철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포스코도 함께 넣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사실 그 뉴스가 어제 뉴스예요. 그 아까 올려드렸던 SK 관련된 뉴스가 어제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사실 지수만 좀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어제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일단 아쉬웠던 좀 타점이 아쉽게 됐죠. 어제 많이 올려버려서. 근데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기술적 매매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타점을 잡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 구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중간 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17만원 선인데 지금 18만원을 뚫어 올린 상황에서 다음 구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7만 8천원 정도를 지금은 타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 여기까지 다 기다리게 되면 이게 너무 손절선이 멀거든요. 그래서 공략하실 때는 이번 구간, 윗구간을 보고 바로 달린다라고 해서 공략을 하실 때는 손절선은 반드시 17만 8천원 선 정도로 잡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보시게 되면 17만 8천원을 돌파할 때 한번 이제 눌림목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8만원 선은 잘 이탈을 시키지 않을 테지만 일단 손절선은 17만 8천원 정도로 잡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의 중요 종목들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